안녕하세요. 수익의 행복 박건영 대표입니다. 오늘 시장이 많이 힘들었어요. 오늘 레슨 끝까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자, 우선은 코스피는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리는데 이 3,000포인트가 어떤 대단한 신뢰도가 있는 지지선이 아닙니다. 종합지수 제가 선긋게 하지 말자고 그랬죠. 그 지난 이제 전전일에 장중에 이제 양지수가 급락을 하고 전일에 다시 되돌림을 했습니다. 그렇게 원래 시장은 탄력을 받으면서 중간중간에 반등이 나오고 또 떨어지는 데는 항상 명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뭐 지수 보면서 덜덜 떨 필요 없습니다. 내 종목만 항상 자세히 살펴보세요. 코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골이 조금 깊습니다. 그 이유는 바이오가 이제 많이 밀렸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음봉이 하나 나왔고, 자 보시면은 이게 좀 작아가지고 전전일에 이제 음봉이 하나 나왔고 다시 이제 음봉이 하나 나왔고 어제 다시 좀 돌려주긴 했는데 이 자리에서 바이오 반등이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근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일 SK하이닉스가 신고가를 열어버렸죠. 반도체가 엄연히 주도업종에 속하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직 주도업 자리를 잘 못 잡고 있다. 주도업종을 지금 막 찾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명확하거든요. 정확한데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이제 바이오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수가 조금 더 이제 하방 압력을 더 받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 뭐 또 쌍바닥 열렸다고 이제 셀 신호야 뭐 이렇게 어설프게 포지션 잡으시면 절대 큰일 납니다. 자, 이제 종합지수랑 예탁금 추이, 이거는 이제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자료고요. 매수 주체원의 변화, 동학개미 운동으로 촉발된 이제 개인 투자자 운동이 어마어마하게 종합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자,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하락장에서 반드시 해야 할 것. 첫 번째, 산업별 리스크 체크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를 생각해서 항공주를 좀 살래. 그러면은 적어도 내 포트폴리오가 기존에 예를 들어서 5G도 있고 디스플레이도 있고 아니면 제약바이오도 있고 일반 IT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막 난무하는 상황에서 정확히 방향성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유가랑 환율도 같이 봐야 되고 지금 엄청난 리스크가 있죠. 언제 돌려줄 줄 모릅니다. 아직 코로나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회사를 사야 하는 이유를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10개 이제 종목에 대한 이제 호재 악재가 10개 정도가 있어요. 근데 악재가 한 두세 개 있는 업종이 있고 세네 개 있는 업종이 있고 네다섯 개 있는 업종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숫자로 분류를 하시고, 왜냐면은 하락장에서 내가 버틸 근거는 종목에 대한 믿음입니다. 근데 종목을 무한 신뢰하는 순간 사실 그거는 그냥 소위 말하는 존버로 가게 되는 거고,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공부 없이 그냥 버티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걱정이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될 거. 정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유도 유가랑 환율 당연히 봐야 되고, 화학도 마찬가지죠. 자, 철강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이제 레슨 교육 자료가 뭐였습니까?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였습니다. 철강 같은 경우에는 또 방구를 많이 끼는 업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분명히 미세하게 체크를 해야 된다. 그리고 통신 장비 5G 지금 리스크 뭐예요? 투자 계속 지연되고 있죠. 이동통신 3사가 국내 KT, SK, LG유플러스가 5G를 엄청나게 깔아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기지국수 형편 없어요. 5G 핸드폰을 쓰고 계신 분들이면 아실 겁니다. 이거 뭐 4G LTE랑 다를 게 없어요. 인빌딩 투자도 계속해서 코로나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데 5G 투자가 좀 밀렸다. 그러면은 KMW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어느 정도 잘 안 나오면서 가이던스,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엄청나게 하회했습니다. 도대체 주목해야 될 업종이 뭔지 항상 리스크를 항상 체크하자. 5G 같은 경우에는 투자 지연이나 매출,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일 리스크겠죠. 그리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섹터 전체로 보시지 마시고 보통 이제 이전에 2017년도, 2018년도에는 바이오 사업부 하나만 있으면은 동전주 500원짜리가 막 5,000원 가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런 시장이 아니고 전체적인 이제 반등 대표주 뭐 셀트리온 제약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아니면 HLB나 여러 가지 시총 상위주 애들의 반등 폭을 좀 봐야 되고, 섹터 투심이 아직 살아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주 하시는 분들은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약을 만드는데 그 약에 대한 가치, 기존 시장에 있던 약이야. 그러면은 이 회사가 만드는 약이 시장에 있던 약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의 엄청 강력한 파워가 있는지, 아니면 시장에 없는 약을 만들고 있다든지, 아니면 임상 1상 2상 데이터가 이랬는데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좀 확률 높은 것 같은데 많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업종의 분산도 반드시 체크하세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개별 포트폴리오 이 종목 좋다 이 종목 사요. 저 종목 좋다 저 종목 사요. 저 종목 좋다 또 저 종목 사요. 그러다가 종목이 한 이미 10개가 돼버렸습니다. 근데 내 종목은 안 가고 맨날 시장 막 당일 이제 급등락 종목들 보면은 나는 저런 걸 샀었어야 돼 하면서 또 불나방처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멀쩡한 종목도 있을 거예요. 좋은 종목도 분명히 들고 계실 텐데 좋은 종목이 갑자기 터지고 날아갑니다. 나는 여기서 팔았는데 이거 못 기다려가지고 그러면은 불나방처럼 왔다 갔다 하다가 손절하고서 여기서 잡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조정을 이만큼 팔 수도 있죠. 못 견뎌요. 손절. 그리고 또 날아갈 때 또 삽니다. 손절. 이렇게 골 한 번 오면 손절. 이런 식이 돼버려요. 엄청 악순환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고치셔야 돼요. 방향성이 내 포트폴리오의 방향성이 신고가를 뚫어버릴 정도로 뭔가 강력한 파워. 제가 항상 중요시하는 게 있습니다. 주식을 하면서 저도 제가 진짜 여러분들보다는 경험이 훨씬 많지 않겠습니까? 다 해봤어요. 다. 오늘은 진짜 좀 이렇게 좀 잡담 아닌 좀 어느 정도 조언을 하는 시간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내 포트폴리오 종목이 위로 뚫어버릴 정도의 뭔가 강력한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유동성빨 장세를 겪어가지고 지금 종목들의 시가총액이 많이 커져 있고 많이 올라왔지만 지금 자리에서 뚫어버릴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욕심은 군물이다. 이러신 분들은 시장 퇴출 그냥 1년 미만입니다. 이번 조정장 못 버틸 거예요. 왜냐하면 반대매매 때 다 털려나가기 때문에 지난 3.19 양지수 대저점 때도 반대매매가 엄청났습니다. 장전동시 효과 봤을 때 마이너스 20%, 30%씩 그냥 종목들이 하한가를 찍고 있었어요. 신용, 미수, 몰빵 3대학은 금하자. 여러분 투자는 여유자금으로 하시는 겁니다. 주식시장 수익 잘 내신다고 들어오셨죠. 근데 지난해 12월부터 1월 달까지 대형주 불장, 황소 장세도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700조입니다. 삼성전자가 장중에 8, 9% 급등하는 거 보면서 야 이거는 진짜 너무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유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풍부해졌지만 수익률에 현혹되어 가지고 신용 미수 몰빵 절대 금지합니다.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하지 마세요. 자, 개인 투자자들이 반드시 하락장에서 해야 할 것 첫 번째, 성장하는 업종, EPS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업종, 종목에 집중하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까 잠깐 이제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자, 이 지우개가 계속 나와가지고 시가총액 1천억, 50억.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1천억인데 연 50억씩 버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3.19 코로나 대저점 이후로 유동성 장세를 겪으면서 지금 코스닥이 한 900포인트에 안착해 있죠.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기업의 주가도 이렇게 또 따라서 커플링돼서 올라왔어요. 근데 이 회사 지금도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2천억 됐죠. 만약에 여기서부터 올라왔다고 하면 보통 한 2배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2천억인데 시가총액이 2천억 됐습니다. 그럼 시가총액이 바뀌었죠. 근데 이 회사 연 50억씩 똑같이 벌어요. 그러면은 뭐겠습니까? 너 종합지수 올라왔으니까 같이 올라온 거잖아. 너 언제든지 지수 빠지면 내려가. 너 원래 자리로 갈 자격이 있어. 이거죠. 근데 시가총액이 1천억인데 50억씩 버는 회사가 이 자리에서는 400억씩 벌고 있어요. 400억씩.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회사 잠깐 프라이스 가격은 빠져도 400억씩 벌면은 여기서 밸류에이션이 더 좋아진 겁니다. 시가총액이 4천억은 가도 된다는 대충 단순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못 버는 기업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1번이 그런 겁니다. 성장하는 업종, EPS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업종에 반드시 주목해라. 아까 제가 월덱스를 말씀드리면서 회사가 진짜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 사상 최대치 갈아 엎어치웠죠. 올해까지도 실적 성장 기대되죠. 정확한 트레이딩 타이밍은 제가 전부 다 공유할 수는 없겠지만 다 이런 거에 속하는 이제 종목입니다. 자, 두 번째, 하락장에서 반드시 해야 할 것. 자, 프라이스랑 지금 가격하고 밸류에이션이 과연 이게 적정 가치를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종합지수가 많이 올라와가지고 얘도 그냥 올라와가지고 어설프게 버텨주고 있는 건지 이거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은 무한대로 빠지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례처럼 밸류에이션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시장 조정이 이렇게 쌍바닥을 한번 열었을 때 얘 그대로 같이 떨어지겠죠. 종합지수랑 같이 커플링돼서. 근데 얘는 이렇게 올라갈 명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빠질 때 조금씩 이제 분할 매수를 이어나가면 되겠죠. 왜냐면은 가치가 올라가고 있는데 가격만 싸지니까 간단한 원리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강력 매수 신호다. 시간 여행을 하고 오면은 그냥 양존한 돼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성장을 정체하거나 멈추는 회사는 스탑.
성장을 멈추거나 정체하는 회사는 평생 적정 가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주식이라는 거는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나 미래에 돈 잘 벌 것 같은 기업들에 대한 주가의 반영이 선반영이 돼가지고 이렇게 신고가를 열어버리거나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성장을 정체했어요. 예를 들어서 시가총액이 1,000억인데 50억을 벌던 회사가 시가총액이 계속 뭐 2,000억 됐습니다. 코로나로 이제 유동성 그 장사를 겪어가지고 여기서 48억 벌다가 어떤 때는 60억 벌다가 이런 회사 왜 삽니까? 투자 매력도가 전혀 없습니다. 저도 이제 우량 소리 말하는 이제 대형주를 좀 투자를 좀 꺼려하는 이유가 변동성이 지루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분명히 시가총액 5천억 미만 중소형주에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디바이스 ENG 제가 주목할 때가 시가총액이 1,400억대였어요. 그 이제 5만 원대까지 가면서 어떻게 이제 매매를 하는지 아실 겁니다. 유니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월덱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스몰캡이에요, 스몰캡. 자, 예를 들어서 실적이 퇴보하는 기업, 실적이 좋은데 평생 못 가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퇴보하는 기업은 당연히 매수 메리트가 없죠.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뭐 매수세가 받쳐준다면 적정 주가는 유지하겠지만 올라갈 이 뚫어버릴 명분은 없습니다. 그럼 얘 아니죠. 1번 아니죠. 실적이 좋은데 평생 못 가는 경우 이렇게 이제 여기까지 오셨다면 어느 정도 고급 과정을 아신 겁니다. 실적이 좋은데 평생 못 가는 업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지주나 아니면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평생 그냥 성장이 좀 제한되다 보니까 실적이 분명히 좋습니다. 좋아지고 있어요. 근데 평생 못 가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시장에서 주는 가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프리미엄이라고 해요. 우리가 뭐 부동산을 할 때도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31평이라고 하면은 서울이나 대전이나 수도권 뭐 지방권이나 다 가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평수는 똑같은데 가격이 다른 겁니다. 왜냐면은 사는 지형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집값이 많이 비싸지만 가치를 주는 프리미엄이 다르다는 겁니다. 반드시 명심하세요. 네 번째. 이것만 잘 지키셔도 여러분 돈은 지킬 겁니다. 자, 변동성에는 둔해져라. 변동성을 보지 말고 가치를 봐라. 가치는 하방을 잡아주고 올라가다가 빠지다가 뭐 종합지수가 이렇게 폭락이 왔을 때 가치 현물 폭락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조정은 없어요. 그 대신에 가치를 보자. 가치는 하단을 어느 정도 견고하게 잡아준다. 여기서는 분명히 견고하게 매수세를 받쳐줄 뭔가 하방 경직성이 튼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변동성을 보지 말고 가치를 봐라. 그 이유입니다. 종목의 프리미엄을 무한 부여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겁니다. EPS가 폭발적으로 상향되는 업종을 항상 주목하세요. 다섯 번째, 종합지수 기술적 분석 의미 없습니다. 저라고 안 해봤겠습니까? 제가 이것저것 정말 차트책만 한 20-30권을 읽은 사람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통달한 게 의미 없어요. 시장 영향에 따라 종목이 싸지는 것뿐이다. 예를 들어서 좋은 종목을 선택했다면은 그러면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가장 착각하시는 게 나 테마하다가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 사다가 매수 눌렀어. 근데 빠졌어. 마이너스 20%에서 물 엄청 탔어. 비중 40%까지 됐어. 이러신 분들은 지금 정직하게 그냥 주식 파시고 시장 나가셔야 됩니다. 정말 진짜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하시는 게 단기 투자자 빙의하다가 물려가지고 중장기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게 최악이죠. 지금 저도 좋은 종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종목을 압축하기가 힘들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왜 도대체 이 종목에 대해서 얼마나 가치를 부여하시길래 맨날 매수매도해야 되고 그렇게 회전율 높이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어차피 6개월에서 1년 기간 수익으로 봤을 때 돈 번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자 이거 세 가지 욕심, 조급함, 상대적 박탈감, 투자의 삼적을 반드시 버리세요. 여러분들 이제 종목을 이제 사고서 하락장에서 뭐 금일 같은 경우에도 뭐 전자화폐 관련주들 막 중간중간에 막 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드는 생각이 왜 저 종목 못 잡았을까 이러십니다. 원래 시장의 테마는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어요. 그거 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중에는 반드시 해야 될 게 내가 종목이 8개에서 한 10개 정도 굴리는 사람이면은 이 종목에 대한 비중 분산도 다시 체크해보고 종목 실적에 대해서 다시 체크해보고 레포트 나온 거 있으면은 분명히 봐야 되고 사업 보고서 다시 한번 보고 아니면은 이 기업에 대한 어느 정도 시장이 어떻게 인지를 하고 있는지 최근 동향이나 뉴스들 장중에 뉴스만 수천 개씩 쏟아지는데 이런 거 그냥 한심하게 따라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부하세요. 항상 말씀드리고 있죠. 자, 포트폴리오를 한번 예시 들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가 한번 채워 넣어볼게요. 뭐 엔터주를 샀어요. 비중은 한 20%. 그리고 5G 좋다고 해서 샀어요. 두 종목해서 비중은 20%. 그리고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를 샀어요. 비중은 한 30%. 그러면은 이미 주식 현물 계산으로 70%가 되죠.
이분은 이제 종목 개수를 뭐 여기서 2개, 3개, 2개 이렇게 했다고 치고서 70% 현물이 들어가 있는 거고 현금이 30% 있는 겁니다. 근데 이 3개 업종을 잘 놓고 봤을 때 도대체 이 3개 업종에서 프리미엄을 부여받을 수 있는 업종이 더 뭘까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엔터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애매모호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소속사 가수 리스크나 아니면은 뭐 군대 가야 된다거나 아니면 스캔들이나 보통 이제 연예계 쪽이 조금 뭐 이렇게 깨끗하진 않지 않습니까? 마약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리스크를 우리가 다 체크할 수 없습니다. 정직하게 돈 깔끔하게 버는 그냥 기업 사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의 악재는 있어요. 좋은 종목은 있는데 근데 아직까지 투심 안 좋지 않습니까? 반도체만큼 상향됩니까? 아닙니다. 5G 리스크 체크 아까 해드렸죠. 반도체 리스크 체크가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업황 너무 좋은데.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 자,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슈캠스라는 종목이었고, 그리고 그때 이제 시간 관계상 못한 게 있어요. 탄소배출권, 그 외 상장사. 자, 이거 한 번씩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지금 낭독을 하기에는 시간 관계상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보통 다 테마로 엮이는 종목들이라서 사실 거면은 나는 진짜 탄소배출권 가격이 지난번에 뭐 박건영 대표 말 듣고서 샀는데 지금 현재가는 2만 원이지만 이거 진짜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것 같은데 그럼 돈 버는 기업 뭐 있겠습니까? 슈캠스 있지 않습니까? 탄소 배출권이 1만 원 오를 때 영업이익 100억씩 늘어나는 회사입니다. 이 정도로 탄소 배출권 가격 볼 거면은 이런 회사 집중해 보시면 좋겠죠. 자, 오늘 원포인트 투자 레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수익행복 박건영 대표였습니다.